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복동 1. 한때 국내 유수의 대기업인 대마그룹 이사로 회장의 오른팔이었다. 대마그룹이 약속한 건설회사로부터 출발했었을 때부터 있었던 개국 공신이며 목숨이 위험한 걸 무릅쓰고 일한 덕분에 부도 위기에 처한 대마건설이 살아난 적도 있었다. 대마그룹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재였으며 그런 만큼 회장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무대부 정신과 당한 것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 그러나 회장이 그의 적흥에 가까운 감정에 의해 천리마마트로 좌천되다시피 해서 오게 되자 특유의 복수심이 발동, 천리마마트를 고의적으로 망쳐 대마그룹 전체에게 빚엿을 매기려는 결심을 품게 된다. 그러나 망치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문석구의 운빨 넘치는 디펜스와 현재 상황과 시너지를 이루어 연일 대박 행진을 이루게 되자 어느 시점부터는 마음을 바꿔 대마유통 자체를 먹튀하려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된다. 우선 천리마마트에 부임하기 이전에 공과사를 구분이 철저한 데다가 상당히 칼같고 냉정한 인물이었는지라 자기도 모르게 일부 간부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한다. 대마그룹이 한창 구조조정을 했을 당시엔 1719명 정복동은 자기 측근조차 잘라내 편파적 인선이라는 논쟁의 여지조차 없애버린 칼질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천리마마트에 오게 되어 모든 걸 내려놓고 북제도 잘 돌아가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아예 정신줄을 놓고 미친 짓을 동참하다 못해 앞장서서 발단을 제공하는 최종 보스가 된다. 그럼에도 자신이 벌어질 행동으로 야기될 결과를 미리 파악하고 저지르는 편이고 상황이 영 아니다 싶을 때에는 예전 모습이 나와 문제를 해결하는 녹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그의 하고 싶은 대로 지멋대로 하면서 풋굴처럼 군림하는데도 오히려 재밌어하는 따라와주는 천리마트가 진심으로 마음에 들었는지 본사 복귀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거절하게 되고 이제는 매일매일 천리마마트에서 깽판치는 걸 즐기고 있다. 덕분에 사건을 수습하는 문석구만 고생, 물론 역으로 당할 때도 많다. 얌전하고 모범생처럼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성격은 아무리 사소한 원한도 철저하게 복수하는 성격이다. 이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대마의 개작두, 동교동 오토캐시백. 그래서 정복동의 속마음과 실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정복동을 무서워하거나 경계한다. 작중 절대 권력 1인자인 김대마 회장도 정복동을 천리마마트로 좌천만 시키고 지켜봤을 뿐 일부러 해고까지 시키진 않았을 정도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는 김감만이 정복동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 매양 정복동에게 기어오르다가 이어도 미역지사장으로 좌천당하는 등 모진순환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앙숙인 건영구 이사는 언제 정복동이 자기 치부를 치고 들어올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독한 성격 탓에 김대마 회장에게 팽당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건영구는 첫 등장부터 김각과 한표가 되어 천리마마트에서 횡령이나 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지만 달리 말하면 차기 후계자에게 적당히 숙여주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정복동은 김갑과 마트에서 만났을 때 서로 잘 모르는 듯한 태도였는데다가 그의 이사직 복귀 제안을 감자를 날리며 거부했다. 김대마 회장은 이미 70대 후반이라는 고령치고는 매우 정정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얼마나 실무자로 뛸 수 있을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마그룹 내에서도 회장의 능력을 의심하는 소문은 1화부터 공공연히 퍼져 있었다. 김대마 회장이 김각과 건영구의 부정을 전혀 몰랐다고 쳐도 회사 내의 파벌 밸런스 정도는 최소한 확인하고 있었을 것이다. 부사장이 앉힌 후계자인 김갑의 능력은 나날이 길이 이하였고 만일 후에 그가 회장이 된다고 치면 정복동이 그걸 고분고분 두고 볼 리가 없었다. 현대의 대기업들은 한 명의 회장이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막대한 재산과 이력을 지닌 재벌가의 지분에 신경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대마 회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은 후 실책을 연이어 저지르다가
참다 못한 정복동이 모은 파벌에 의해 자리를 빼앗기는 모습이 그다지 망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권영구처럼 적당히 숙여줄 생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복동이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작중행적. 어느 날 회장이 병만 나는 사업계획을 대놓고 혼자 반대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회장의 충성심 테스트라 2인자로서의 입지가 굳혀지는가 했더니 라이벌 그룹에서 그 병맛 제품을 출시해서 초대박 상용가를 터뜨렸다는 보고가 올라오면서 회장의 화풀이로 대마그룹의 공인유배지인 첼리마마트 사장으로 발령이 났다. 다만 이의 화풀이성 질책은 그냥 핑계일 뿐이고 대마그룹을 아들인 김갑에게 물려주는데 정복동이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핑계삼아 정복동을 내친 건 아닌가 하는 팬덤의 추측이 있다. 일부 백화에서 김대마 회장이 김갑이 아직 모자라다는 걸 잘 안다며 그래서 권영구를 후견인으로 세웠다는 말을 하는데 이걸 보면 작품 시작 시점에서 김대마 회장의 목표는 김갑에게 대마그룹을 물려주는 것이었음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정복동 성격상 권영구처럼 김갑에게 아부할 리가 없기도 하고 이야기를 되돌려서 이 예원을 가지고 6개월 내에 첼리마마트를 폭탄으로 만들어 대마그룹의 본진드랍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수많은 저충수를 두는 게 작품 초반의 행보. 그런데 첼리마마트의 점장 문석구와 얽히며 하는 일마다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성공해버리는 결과로 아이러니를 연출하는 것이 본 작품의 초반 인기 비결 중 하나였다. 그의 파격적인 그야 당연히 마트를 말아먹기 위한 행동이니까 행보가 매번 매출 신장으로 연결되면서 오히려 주변에서는 역시 대기업이사다운 기상천외한 사업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상황. 정복동과 첼리마마트는 점점 마트계의 신화적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30화에서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방송에 출연하던 중에 대마그룹의 한박을 먹일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라고 브리핑을 쳤는데 이를 좋은 소리로 알아들은 투자자들의 기대감만 늘어나서 오히려 주가가 늘어났다. 생각해보면 방송 내용의 주제가 시궁창 수준의 마트를 엄청나게 키워놓았다는 것이었는데 그 와중에 신공신화의 대표자인 사장이 제가 준비하는 뭔가가 있으니 주주분들은 대마 주식을 갖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죠 라고 말하면 주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나. 32화에선 대마그룹 회장과 정복동의 회상이 이어진다. 회장 당시 사장이 과거 외국에서 여자나무 달린 정글 있고 현지인들의 집 형태로 보아 동남아시아일 가능성이 높다. 건설 사업을 할 때 내전 때문에 공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는데 정복동 당시 과장이 이 대금을 목숨을 걸고 회수해야 했다. 회장은 정복동이 목숨을 걸고 대금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까지 꿈을 꾸고 정복동은 대금을 회수한 이후 회장과 만나는 것을 회상한다. 여기서 회장은 회사를 위해 목숨을 건 정복동을 사소한 안건 하나로 내친 것에 대해 미안함을 정복동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죽을 위기에서도 결국 자신을 기다려준 회장에 대한 애잔함을 느낀다. 애사심을 되찾고 회장의 중심에다 꽂은 칼을 빼고 빠야족의 방식으로 액땜의 의식을 치르는데 방금 칼을 뺀 상태에서 그림을 태우는 장면을 회장에게 딱 들킨다. 하필 회장도 위 각주에서 언급된 것처럼 정복동이 고생한 것을 생각하고 사과한 후 복권시켜주려고 온 상황인데 정복동이 하고 있는 짓이 딱 봐도 회장 죽으라고 고사지내는 모습. 전체적으로 이런 되는 일 없는 개그 캐릭터지만 한편으론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캐릭터다. 이사 시절 자신과 친했던 사람까지 포함해 1719명을 정리하고 한 당시의 악몽을 자주 꾸는 등 항상 그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듯하다. 86화에서는 자신이 정리하고 시켰던 사람 중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만 막 뽑은 알바 중 노인 하나의 충고로 어느 정도 구원을 받게 된다. 25화에서 등장하는 장면으로 집에서는 일부러 유배된 걸 숨기지도 않았는데 2달이나 지난 후에야 첼리마마트로 자천된 것을 안 아내와 아들에게 회사에서 완전 잘린 사람처럼 취급받았다. 그날 최일남 씨의 생일 파티 때 은행에서 잘린 후 생일상을 받아온 건 오랜만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회의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통 큰 카드를 제시하며 직원들 생일마다 그 카드를 이용해 회식과 20만원 이용권을 지급하려는 통큰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생들 점프에 관한 에피소드에서 아들 이전에 샀던 것과 다른 거란 말이야 하며 엄마에게 새로운 패딩을 사달라고 하는 것에 다시금 충격을 받는 것을 보면 자신도 가정에 그리 충실하지 못했던 모양. 미성년자인 미주와 관련된 부분은 그가 하는 삽질보다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 미주의 딱한 사연을 듣고 죽은 아버지와 함께 채용하는데 이는 미주가 무상으로 도움받는 것이 아닌 것을 대외적으로 인지시켜줌과 동시에 미주도 회사 일원이라는 명목으로 법적인 보호장치까지 만들어주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미주의 정체를 알아챈 박일홍이 트집을 잡으며 당장 해고하러 가자, 이런 어린아이 하나 돌봐주지 못하는 회사라면 망해버려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미주를 방어하기도 한다. 미주와 관련된 일에서는 불처럼 화를 내는데 사실 미주를 건드리는 것은 정복동 사장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 독자들 중에는 사장임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적극적으로 일을 벌인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용 파악을 못한 것과 다름없다. 정복동의 본래 목적은 마트를 말아먹는 게 목적이었다. 그것도 가능한 한 크게. 그리고 정복동은 천리마마트의 원래 용도가 김갑과 건영구의 돈세탁 횡령창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트를 폭탄으로 만들어 본사에 떨구는 것으로 복수하는 게 당초의 목표였다. 그런데도 본인도 점점 성장하는 마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는지 벌칙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다. 다만 마트를 망하게 하려는 짓도 멈추지 않아서 작중 측정된 진상 레벨은 최하 5. 이 진상 레벨이란 것이 3레벨만 돼도 만렙 판매원과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즉 측정한 판매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눈을 피하는 것밖에 없다며 마치 마트를 박살낼 것 같은 오라를 내뿜고 있다. 틀린 건 아니다. 사실 정복동은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의 세계에서도 이름이 어느 정도 나있다. 그래서인지 일부 몇몇 화에서는 조폭들을 자신의 손발 다루듯 능수능란하게 다룬다. 47화에서 마트에 깡패들이 오자 아마 붙기도 한다. 당시 독자들은 대부분 그래 마트 망하게 제발 좀 때려 부숴줘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으나 48화에서는 개나 애들 깡패 소질이 없어 보여서 내가 아는 사람 소개했더니 잘못했다고 빌길래 지식했다고 해서 진짜로 어둠의 세계와도 교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생각해보면 대마그룹은 원래 건설업체로 시작했으니 대마그룹의 개국공신이자 고위실무자인 정복동과 10수년 동안 서로 뒤를 봐준 대형 철거 용역 집단이 지역마다 한두 군데 정도는 있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또한 같은 연재본에서는 초딩들을 피리 소리로 끌어다 다른 마트에 드랍하는 묘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59화에 따르면 복수를 절대 잊지 않고 칼같이 처리한다고 해서 동교동 오토캐시백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한다. 복수의 집념에 대한 악명이 얼마나 큰지 문석구에게 나쁜 사기를 찌르던 사기꾼들이 뒷배가 정복동이라는 사실을 안 뒤 그의 악명을 상기하고 죽기 싫어서 진짜로 계약대로 납품을 지키고 성실한 사업가로 갱생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70화에서 앞 이야기의 떡볶이 브랜드 이름을 분식회계로 바꾸자 이를 자신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판단한 건영구가 김갑과 관계를 끊으려고 회장에게 정복동에 복귀를 제안했고 회장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정복동이 본사로 복귀하나 했는데 천리마마트를 대흥행시켜 상승 일변도인 대마의 주주들이 정복동을 천리마마트에서 계속 일하게 해야 한다고 시위를 하는 바람에 본사 복귀는 물 건너갔다. 정복동은 어떻게 시백답게 빡쳐서 설립되는 천리마 유통 자체를 먹튀해버릴 작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온 대사가 순순히 설립해다 갖다 바칠 것 같이 커맨드 센터째 먹튀해주마. 79화에서 조미란이 횡령사 씨를 알았을 때 했던 대사로 미루어 보건대 이미 자신이 여기 오기 전 권영구와 김갑이 천리마마트를 이용해 비자금을 횡령한 것을 알아차린 듯하다. 이 횡령 사실을 듣고 박일홍이 녹음해서 권영구에게 냈다 달려갈 때도 자네를 위해서라도 진정하고 잠깐 말이라도 끝까지 듣고 가라니까 라고 말한다. 권영구가
권영구와 김갑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을 정복동이 모르고 있을 위인이 아니며 권영구의 끝나풀인 박일웅이 횡령이라는 단어만 듣고 권영구에게 달려갈 때 자세히 듣고 가라는 것은 그 때문. 즉 정복동은 이미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로 귀결된다. 일단 이에 대한 암시는 초반에도 몇 번 나왔다. 3화에서는 직접 서류를 보며 매출 물품 상태의 이상을 확인했고 17화에서는 마트 흥망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문석규에게 그렇게 망할 마트였으면 진작 망했다며 힌트로 서류를 잘 보라고 언급했다.